종잣돈이잖아요. 네. 근데 요거에 단 거죠. 이제 그 이상 없는 거. 두 번 주고 이런 거 없죠. 없죠. 가장 시청자도 실감이 나는 거. 웬만하면 좀 작긴 작다.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도 그냥 작아. 이걸 뭘 하지? 주식 투자? 이 정도다. 그러면 뭘 배울 것 같아. 그냥. 짐도 싸잖아요. 짐을 이 정도 돈 1년도 끊겠네. 짐을 뭐 끊던가. 건강을 사겠다. 그렇죠. 차라리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주변과의 어떤 그런 것들 원활하게 만들고 제 스스로도 건강하고 이런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투자 활동을 하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떨어진 게 없다. 그럼 뭐 어떤 재화 구매 내지는 뭔가의 어떤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금 내지는 단기물 같은 그런 거. 천만 원인데 좀 다르긴 하죠. 지금은 약간 단순할 것 같아요. 주식 공부를 해서 지금 괜찮은 애들을 파악해가지고 몇 군데 리스트 만들어 들어갈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. 처음이죠. 100%다. 나눠서 다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나눠서. 지금의 시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. 그럼 나는 내가 타겟한 가격대에서 다 사지를 못했으니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사면 나도 사는 거죠. 아니면 추가적으로 종목 몇 개를 넣는 거죠. 큰 돈이 삼성 정도의 규모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대형주도 약간 저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니까 중형주까지는 되고 소형주는 아닐 거 1000만 원. 거기서 좀 몰빵은 없습니다. 나눠서 봐야 돼. 다 주식이요. 아니면 몇 프로는 코인도 있고 코인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. 지금 같은 때야 뭐 반감기 지나서 실제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있고 자본시장법에 빗대어서 보기에는 안정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부분 투자는 가능할 겁니다. 소위 말해 주식을 치면 잡주같이 소형 이런 거 말고 대장주들 같은 느낌? 그런 큰 애들 중심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? 5천이면 5천이면 한 몇 퍼센트죠? 1,000, 2,000 정도? 1,000 정도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사실 구성을 해야 되겠죠. 포트폴리오가 이제 거창한 말이 아니라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.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. 제가 배분해 놓은 구성이 말이 되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. 그 안에는 안전자산도 있어야 되겠죠. 위험자산에만 몰빵할 수 있어요. 채권을 사기는 조금 금액이 조금 작다면 작고 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권형 펀드 같은 거를 제가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, 그다음에 1,000 정도는 뭐 주식은 한 2천만 원 정도, 그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유동성.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제가 매수했는데 좀 빠졌어. 매수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. 들어봤습니다. 그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3개 카테고리에 어디 사용할 수 있는 유동. 1억을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그 안에서 유동성을 보유하거든요. 10억이라면 여기서 이게 참 10억보다 이게 아픈 아니야. 의사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커피 좀 먹어요. 100억만 있어도 좋겠다. 100억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. 이게 정말 사람이 꼬이면 쫄딱 망하고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고민도 뭐 당연히 겪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오히려 본인이 소비에 대한 눈높이나 이런 게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계획을 짜서 소득을 증대할 만한 거를 좀 하고 자산 배분도 동시에 해야 된다. 그래서 대표님이랑 어떻게 공부하세요? 지금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업에 약간 빠질 수 있어요. 모험이나 이런 생각이 없고 경직도 안 되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이 크고 저는 안전자산 비중 한 70%로 해서 자산 배분이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. 그러면은 집은 없어요? 100억. 제가 지금 생기면 없죠.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100억이면 이제 채권도 그건 한 7, 80%다. 5%대 정도 지금 고정이 거의 가능하거든요. 괜찮은데요? 이거는 좀 천억 원일 때 천억은 정말 솔직히 안 가본 영역, 가고 싶은 영역. 하는 많이 하죠. 제 업에 비추어서 지난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에 미친
가장 큰 자산구는 부동산.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. 자꾸 원시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지. 나 그래도 돈 있으면 나 살아. 부동산 영향을 미쳤다는 건 70년대부터 통틀어서 우리나라 시장 팽창기와 경제 부흥기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. 그죠? 저는 저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. 단지 근데 그래서 픽스드 인컴 차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부정적인 요인이 몇 개 있죠. 향후 임대사업이나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, 수익형 부동산 포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저는 듣고도 있어요. 온오프라인 산업을 또 분석할 때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물리적으로 가서 행하고 보고 이런 것들이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저도 이제 스스로 모심도 좀 있지만 보고 만지고 임대 주고 저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투자 가치로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500억 정도 500억. 예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채권에 꽤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금리 레벨이 지금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. 좀 사치적으로 배분하고 싶은 사치하고 개인적으로 집을 제가 예전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비밀로 하고 배분을 해봤거든요. 큼직큼직하게 빨리빨리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심리의 변화가 자꾸 올 수도 있고 생각 사치적인 거는 일단 전 무서워하는 방법이죠. 철저하게 국밥상 몇 천도 안 가요. 100원도 안 가요. 작품이죠. 이번에는 아예 안 하고 배분을 먼저 끝낼 거예요. 그 유동성을 빌미로 해서 마지막에 1000억 중에 2% 정도 빼는 거. TBD 미정으로 유동성을 빌미로 언제든 뺄 수 있는 수신물에 2% 정도 빼는 딱 그 정도로 끝. 그 외에는 없어요. 근데 사실 2%는 계산서들이 엄청 크죠. 그리고 그거조차도 절대로 안 건드릴 거예요. 배분 끝나기 전에.